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암호화폐 법안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두 여성 의원들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CFTC에 무게를 더 실어준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대부분의 코인들은 CFTC에서 관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물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코인은 정확하게는 토큰은 SEC에서 관할을 하게 될 듯 합니다. 이 법안으로만 본다면. 근데 이게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어제 게리 게슬러를 만났잖아요. 우리 두 의원들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또 했는데 살짝 온도차가 있어요. 시총으로만 보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은 CFTC가 관할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코인 개수로만 본다면 짤막짤막한 조그만 코인들, 토큰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개수로 보면 SEC가 더 많이 관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나?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 법안 초안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앙화적인 코인, 이런 게 예전에 ICO나 프리세일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분배가 채굴로만 이루어졌다, 아니면 에어드랍으로 그냥 공짜로 나눠졌다, 그러면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죠. 판 게 없으니까 뭐 팔았으면 불법이야, 그리고 물어내게 된다면 빵원어치를 물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등록하지도 않은 증권을 팔았어 하면서 이제 딴지를 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탁 드는 생각이, XRP, 리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리플은 지금 이걸로 보면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탈중앙화도 아닌 것 같고, 또 예전에 코인을 팔았잖아요, XRP를. 그러니까 이거 소송이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SEC가 이 소송에 대응하는 게 참 어설픈 데가 많습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예전에 힘머니 예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플 측에서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야? 그럼 우리도 아닌데? 이더리움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니까 리플에서는 야, 우리도 탈중앙화야, 우리도 서버 여기저기 다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거 문제의 쟁점이 이 탈중앙화냐 아니냐 이쪽으로 가면 SEC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걸 구분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SEC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먼의 이메일을 안 내놓으려고 그냥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 넷번 판사가 야, 그거 가져와, 이러니까 이거 힘먼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렇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힘먼이 뭐 이더리움 증권이라고 그러든 아니든 그거랑 관계없이 리플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소송하고 관계없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면 이메일 가져와봐 이러니까 그러면 힘먼의 입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SEC에서 이 회사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SEC적인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변호사와 이 고객의 그 공개할 수 없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이 SEC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 이거 도대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리플에게 좀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이 사라네폰 판사가 토레스 판사랑 이제 조율을 해서 야, 빨리 가져와 하면서 이 힘만 이메일 까면 이거 게임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 리플에게 조금 유리해지고 있고 그저께인가 발표된 그 SEC의 대응 이거 리플에게 좀 좋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리플의 소송 너무나 중요하다. 리플이 이번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만 간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ICO했던 코인들, 프리세일한 코인들, 약간 중앙화적인 요인이 있는 코인들마저도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죠. 공정한 고지 못 받았잖아 또. 그러니까 야 아직까지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없던 걸로 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우리. 그러면서 새로 깨끗하게 새 출발한다면 이거 뭐 다 좋은 거죠. 서로 윈윈.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리플 소송이 좋게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며칠 전에 또 SEC가 바이낸스에 딴지를 걸고 있죠. 바이낸스가 2017년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불법으로 팔았다. 이래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이낸스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바이낸스를 고소한다? 소송을 건다?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 이거 손해봤다고 리플이 좀 이상하다고 한국에서 리플에다 소송을 거는 건 좀 웃기죠. 소송 걸어서 야 너네 물어내 그러면 리플이 그냥 웃겠죠. 마찬가지로 SEC의 이 손이 뻗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니까 창펑자오가 웃기네 그리고 뭐 안 와버린다든지 대응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바이낸스.us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바이낸스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또 SEC가 할 수 있는 건 미국 내 거래소에서 BNB 코인을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거래소들한테 압력을 가하면 야 너희들 BNB다 상장 폐지시켜 이러면 네 하고 그냥 거래소들이 무서우니까 쫓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BNB 바이낸스에다가 직접적인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정도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번에 한국에서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시켰잖아요. 상장 폐지시킨 목적이 뭐죠? 트래블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하겠다. 테러 방지하겠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렇게 시범 케이스를 자처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라이트코인보다 먼저 상폐시켜야 할 코인들이 수두룩하죠.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는 사기 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 뭐 적발을 해서 그냥 그놈들 먼저 쫓아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아니면 또 그런 코인들은 처음부터 상장도 안 시켜야죠. 그런데 투자자 보호는 뒤로 하고 일단은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 이건 무슨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지 거래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이트코인 상패에 대해서는 5월 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이트코인이 완전 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패가 된다고 해서 이거 뭐 그냥 제로가 된다든지 뭐 그냥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순탄치 않을 수가 있고 또 익명성 코인으로서의 변수를 안고 가야 한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상패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도 그래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하면서 야 우리도 상패. 그러면 또 옆에 있는 필리핀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야 우리도 이거 상패해야 되나? 미국에서도 야 한국이 하면 우리도 따라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5월 말에 살펴봤을 때는 라이트코인 민불 익명성 기능을 사용해서 하니까 추적이 안 되니까 위험하다 했는데 사실 익명성 그 기능을 사용해서 송금을 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런 상패를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이번에 루미스 의원 이런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 이런 걸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앞으로도 조율하면서 또 막 논쟁이 있겠죠. 그러다가 서로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싹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저게 좋겠네. 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좋은 점만 뽑아서 이걸 딱 적용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들이 먼저 나서서 시범 케이스가 되는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에 라이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매도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벌써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형제들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왜 이 비트코인이 다른 비트코인 형제들보다 우월한지 더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버튼을 탁 누르신 다음에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과 또 다른 비트코인 비슷한 비트코인 형제들과 비교를 해서 제가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알트 다 팔고 비트코인 사라는 거냐? 비트코인 빼고 다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코인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런데 이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 그런 거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알트코인도 자기 자리가 있는데 먼저 알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이 뭔가요? 알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모든 코인들은 알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예가 있는데 한번 재탕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면 도스라고 이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옛날 컴퓨터에 마우스도 없고 그냥 글씨만 써서 탁 누르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디렉토리 이 폴더 만들어서 파일도 만들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도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체제를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도스인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송금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안 체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송금만 된다. 돈 넣어서 저장하고 보내고 받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블록체인인데 이게 바로 자, 이 좋은 블록체인에 이왕이면 뭐 좀 다른 기능을 넣어서 돌려보면 어떨까? 프로그램을 이 블록체인에 넣어서 프로그램이 딱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프로그램을 넣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샥 돌아가게 하자.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나온 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 그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윈도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예전에는 도스로 다 했는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이야 이제 뭐 너무나 쓰기 쉬워졌습니다. 마우스로 탁탁탁 하고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포토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스타크래프트. 야, 스타크래프트를 그냥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용입니다.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윈도우 환경에서 스타크래프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재밌게 놀고 막 포토샵으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편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막 글씨도 문서도 작성하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운영체제가 또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이 핸드폰에서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와 이거 막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해 나가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른 플랫폼들, 다른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레이어 1,
뭐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아발란체 뭐 이런 플랫폼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현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틸리티 코인들, 토큰 뭐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미래 혁신을 위해서는 윈도우가 필요하고 안드로이드가 필요하고 스타크래프트, 포토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는 도스 송금 기능에서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알트코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슨 그림도 사고 NFT 같은 거를 통해서 뭐 가치를 부여하고 또 메타버스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우리의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떠한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알트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계획만 가지고 그냥 백사 하나 가지고 가격만 올려대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트코인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가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라져야 할 코인들은 사라져야 하는 거고 또 살아남아서 우리의 미래 혁신을 주도하면서 함께 가야 할 코인들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 가치, 코인의 가치 그리고 이 코인이 뭐를 하려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그런 좋은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99%의 코인은 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남는 거야? 뭐 몇 개나 남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10년 후에는 코인이 뭐 100개도 안 남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에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그 바로 전에 인터넷 회사가 굉장히 많았죠. 그때 닷컴 버블 바로 전에 인터넷 회사가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인터넷 회사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지금도 많죠. 쓰잘데없는 회사들은 다 망해버렸지만 좋은 회사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망할 애들은 망하고 또 성장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모든 회사가 지금은 뭐 인터넷 회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모든 회사가 이제 인터넷 회사가 거의 돼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진 애들은 사라지겠지만 또 나오고 또 좋은 솔루션이 나오고 또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10년 지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잠깐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이 법안 초안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쪼개지면서 조율이 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SEC가 나댈 걸 생각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명확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다. 제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찰스가 2주 전에 워싱턴 DC에 가서 딱 유튜브를 찍었어요. 생방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워싱턴 DC에 와 있는데 여러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로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진리 브랜드 그분하고 루미스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진리 브랜드 그분 너무 좋고 이번 나온 법안도 너무나 좋다라고 뭐 침이 마르게 이 찰스 호스킨슨이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SEC가 조금 더 이 코인 개수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코인들을 관할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움츠러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8.3%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가들이 8.3%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하락하고 8.3%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에너지,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고 해도 크게 밑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 범위 안에서만 나와도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은 시장에 불안한 뉴스들 뿐이죠. 규제가 어쩌고 상장 폐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불황 또 금리 인상 너무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데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접근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있는 희망만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